사람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있을 땐 당연하게 여기다가 떠나고 나면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잃고 난 다음에야 그 빈자리를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딱히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그 사람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 관계를 지켜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착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어주고 말 예쁘게 하고 필요한 때 챙겨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 자체도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떠나보내면 안 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20대 초반, 제 옆에는 늘 묵묵히 제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고 제 선택에 잔소리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게 별건 줄 몰랐어요. 사람은 다들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한참 방황하던 시절 연락이 끊겼습니다. 별일 아닌 듯 그 사람을 흘려보냈던 제 선택이 몇 년 뒤 크게 후회로 돌아왔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떠나보내면 안 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조건 없는 편안함입니다. 이건 아주 묘한 감정이에요. 같이 있을 때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쉬는 듯한 느낌. 이 사람 앞에서는 나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 그게 생각보다 큰 가치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관계는 말과 행동 속에 기대치나 숨은 계산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은 당신이 잘나든 못나든 가진 게 많든 적든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당신의 변화에 조급함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변은 네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빨리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이 반복되면 관계는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반면 떠나보내면 안 되는 사람은 당신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걸 재촉하지 않고 옆에서 기다려줄 줄 압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도 당신이 위축되지 않게 가벼운 농담과 웃음을 던져줍니다. 예전에 제 선배 한 분이 그랬어요. 제가 진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던 시절 빨리 결정해야지라고 다그치는 대신 뭐 길게 돌아가도 길인 경우가 많더라 하고 웃으면서 말해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숨을 풀어줬어요. 그 사람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줬고 덕분에 저는 제 속도로 가면서도 죄책감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당신의 작은 것을 진심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거리란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눈에 띄는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흘린 말 혹은 아주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커피보다 차를 더 자주 마시네? 하고 슬쩍 알아채는 사람. 당신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말했을 때 며칠 뒤 좀 괜찮아졌어? 하고 묻는 사람. 그건 큰 노력 없이 가능한 일 같지만 사실은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 친구에게서 그걸 느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허리 통증이 있어서 오래 서 있기 힘들다고 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자리에 앉아 허리 괜찮아?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마음에 두고 있구나 하는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일수록 티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크게 드러내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며 생색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가치를 간과합니다. 그리고 잃고 나서야 깨닫죠. 아,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잠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건 사실 누군가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다. 이 말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늘 웃으며 건네던 인사, 아무렇지 않게 해주던 배려, 나를 기다려주던 시간들. 그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당신 머릿속에도 몇 명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의 곁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소중한 사람은 너무 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은 많지만 나에게 맞는 좋은 사람은 드뭅니다. 그 드문 인연을 놓치면 그 자리는 오래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 혹시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 번쯤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감사하다고, 네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편. 우리는 흔히 사람은 언제든 다시 만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이 끊겼다가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한 번 멀어진 인연은 생각보다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더 무서운 건 그 빈자리가 내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깊게. 사람을 잃는 건 순간이지만 그 사람이 남긴 공허는 오래 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심심한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같이 가던 길에 혼자 걷게 된 기분, 대화창 위에 이름이 사라진 정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내 마음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한 사람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늘 웃으며 제 얘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죠. 별로 대단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늘 제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이상하게도 잘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마디 던져줬죠. 그 말이 대단한 위로였다는 걸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저는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괜찮아 라는 말을 듣는데 왜인지 모르게 공허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해준 괜찮아에는 조건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 믿음을 잃은 자리엔 말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사람을 놓치고 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습관의 부재입니다. 그 사람과 매주 나누던 짧은 통화, 아무렇지 않게 건네던 메시지, 서로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우연히 공유하던 그 순간들. 그게 사라지면 처음에는 불편하다기보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은 곧 결핍이 됩니다. 결핍이 쌓이면 우리는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다른 관계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만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심지어 그 사람이 쓰던 말투나 웃음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맴돌 때, 그건 당신이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난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옅어질 뿐. 이런 후회와 공허의 무서운 점은 뒤늦게 깨닫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떠난 직후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줬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놓친 뒤의 후회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조언해주던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는 점점 혼자 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안이 커집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문제도 혼자일 때는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국 삶의 무게를 더 크게 짊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정반대였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잘 보완해주는 사이였죠. 그런데 사소한 오해와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엔 둘 다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몇 년 뒤 남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빈자리가 안 채워져. 그냥 그 사람이었어야 했던 것 같아.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를 만들고 그 모양대로 지켜준 건 오직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후회는 사람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안해하고 그리워하고 다시 보고 싶어도 그 사람이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인지 그걸 깨닫는 순간 행동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마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어도 괜찮다는 안심을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후회는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오랫동안 머뭅니다. 공허는 처음엔 미세한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전체를 차갑게 만듭니다. 그게 싫다면 잃기 전에 붙잡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올린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아무 이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났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게 후회를 만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편. 관계라는 건 마치 정원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물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리죠. 우리는 처음에만 열심히 가꾸다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1편에서 우리는 떠나보내면 안 되는 사람을 알아봤고 2편에서는 그 사람을 놓쳤을 때 찾아오는 후회와 공허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중한 사람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습관은 말로 마음을 자주 꺼내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잃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가 알겠지 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고마움, 애정, 존중, 심지어 사소한 배려까지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금세 흐려집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연인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을 확인받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작은 말이라도 자주 건넵니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오늘 너 덕분에 힘났다.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를 다시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빠르게 달리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천천히 가고 싶어 할 때 이때 맞추려 하지 않고 각자 속도대로 가면 결국 거리가 벌어집니다. 이건 연인 관계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로가 다른 시기를 살고 있더라도 한 발짝씩 상대 쪽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습관,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발을 맞춰 뛰어주는 그 과정이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약속은 지키려고 애쓰지만 사소한 약속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건 내가 빌려줄게. 작은 약속을 어기는 순간 신뢰는 조금씩 금이 갑니다. 신뢰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정말 바쁘다면 미리 말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 그게 반복될 때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비교 대신 존중하기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작아집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심코 하는 비교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전에 제 지인이 연인과 헤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연인이 장난처럼 누구는 이런 것도 잘하던데 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몇 번 반복되자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존중은 거창한 예의가 아니라 작은 언행 속에서 드러납니다. 너는 너라서 좋은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함께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억보다 서운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좋은 순간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 나눴던 대화, 서로 해줬던 말들. 그걸 기록해두면 힘든 시기에 그 기록이 관계를 지탱해줍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부부가 훨씬 오랜 기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잃는 이유는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덮어두면 나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감정이 굳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워도 다시 돌아오는 법을 아는 겁니다. 서로의 말투를 낮추고
네가 틀렸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로 표현하는 것. 그 차이가 관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습관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입니다. 관계가 오래되면 우리는 상대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라는 말은 너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죠. 관계는 운명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과 노력으로 지켜집니다. 특히 떠나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습관이 쌓여야 서로의 마음이 변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걸. 10불. 관계는 한순간에 깨지지 않습니다. 천둥처럼 요란하게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작고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조용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부서지고 나서야 깨닫죠. 아, 내가 그때 했던 그 말이, 그 행동이 우리가 사람을 잃는 건 큰 잘못 때문이 아니라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상처들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아무리 사랑하고 소중했던 관계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첫 번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구는 이런 것도 잘하던데? 내 친구는 이렇게 해주더라. 이런 말은 장난처럼 혹은 별 의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가 깎이는 기분이 듭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더 잘했으면 하는 기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넌 그만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두 번은 웃어넘길 수 있지만 반복되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힘든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정도로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반응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문제 해결보다 감정의 인정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이 짧은 공감이 상대를 지탱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무시하면 상대는 더 이상 속마음을 꺼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심코 던지는 비난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경계를 느슨하게 둡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혹은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죠. 넌 왜 맨날 그렇게 느려? 그런 건 좀 알아서 해야지. 이 말들이 쌓이면 상대는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나를 드러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네 번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를 말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상대의 마음을 서서히 식게 합니다. 관계에서 고마움은 연료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그 연료가 떨어지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일수록 고마움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관계는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질 좋은 시간입니다. 같이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그건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짧더라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게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 기대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해주던 것들이 당연해진 순간부터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원래 해주던 거니까 라는 생각은 상대의 노력과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칩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이라면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자는 말은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덮어두면 감정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조용해질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운 후에도 다시 돌아오는 법을 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대화를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함의 함정입니다. 이건 앞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상대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환경과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언제든 다시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은 너무 늦게 깨닫는 후회를 남깁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하지만 그 별일 아님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지킬 수 있지만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니까요. 관계를 오래 지키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도 서로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수십 배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건 대화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 전달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히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화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너로 시작하는 말에서 생깁니다. 너는 왜 항상 늦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이런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가 아니라 변명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늦으면 걱정돼. 나는 오늘 조금 힘든 하루였어. 같은 상황이라도 나는으로 시작하면 비난이 아니라 감정 전달이 됩니다. 상대는 방어 대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죠. 두 번째, 감정을 먼저 꺼내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감정을 나중에 덧붙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관계일수록 감정을 먼저 꺼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행동이 서운했을 때 너 왜 어제 연락 안 했어? 대신 어제 네 연락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의 초점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춰집니다. 그래야 대화가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고 마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마음 나누기입니다. 관계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나한테 있었던 일을 나누는 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게 꼭 특별한 사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회사 앞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너무 귀여웠어. 점심 먹고 잠깐 산책했는데 바람이 시원하더라. 이런 일상적인 나눔이 쌓이면 서로의 하루에 계속 스며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주는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음에 내가 무슨 말할지를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이러면 상대는 금세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소중한 사람일수록 대화 중에 반응을 줘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 그랬구나 같은 짧은 피드백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내 얘기가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다섯 번째, 유머와 가벼운 농담을 섞는 대화입니다. 관계가 깊어진다고 해서 대화가 무거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는 심각한 얘기 중간에도 웃음을 넣을 줄 압니다. 유머는 긴장을 풀고 감정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다만 상대를 비하하거나 비교하는 농담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서로를 웃게 하는 유머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여섯 번째, 기억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나 경험을 기억해주는 상대에게 강하게 호감을 느낍니다. 며칠 전 상대가 했던 얘기를 대화에 다시 꺼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가 지난번에 말한 그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그때 얘기한 영화 나도 찾아봤어. 이런 말은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일곱 번째, 갈등 후의 대화입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 그냥 덮고 넘어가면 남는 건 앙금뿐입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갈등이 지나간 후 마무리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까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네 말 듣고 보니 내가 좀 몰랐던 것 같아. 이렇게 싸움 뒤에 감정을 털어내는 습관이 있으면 오히려 갈등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여덟 번째, 미래를 함께 그리는 대화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오래 가려면 지금의 얘기만이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다음 달에 여기 가보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런 거 같이 해보자. 이런 대화는 관계에 기대를 만들어줍니다. 기대가 있는 관계는 쉽게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편안하게 만드는 대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깊은 관계일수록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간에 침묵이 흘러도 그게 불편하지 않다면 이미 단단한 관계라는 증거입니다.
이 침묵의 여유를 서로가 허락할 수 있다면 말보다 더 강한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대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지금 실천해 보세요. 특히 기억해주기와 감정을 먼저 꺼내기는 당장 관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은 좋은 말 한마디로도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